T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직 9급 7급 직렬 공통 심층 면접 OT 영상이고, 국가직 면접의 절차, 그 다음에 구성 원리,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OT 영상이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컨설팅사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제가 이제 연고지가 부산이다 보니까 제 개인 연구실을 지금 컨설팅사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고시 학원가 쪽에 그 면접 캠프 총괄할 때는 서울, 부산, 대구 다 총괄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개인 연구실은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집사람도 부산시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사 부산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1대1 코칭으로만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가에서 면접 캠프 총괄할 때 느낀 건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제의를 받고 시작을 할 때 이 1대1 코칭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최대한 변형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효과를 내려면 보조 강사 선생님들을, 이제 강사분들을 좀 이제 모아가지고 팀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제 부산, 대구 총괄할 때도 그렇고, 그 기존에 이제 투입되는 보조 강사 선생님들이 집체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주무구구식으로 막 캠프를 운영하니까 학원가에서는 이게 필기 과목이 메인이지, 면접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그냥 한 번 딱 하고 그냥 한탕 탁 끌어모으는 그런 형태로 봐요. 인식이 그래요, 학원가에서는. 그래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1대1 코칭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합격률은 압도적이에요. 뭐 저 네이버 이제 DSA 컨설팅 카페가 있거든요. 폐쇄형 카페인데, 거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름, 나이는 이제 운영진 공개로 해야 가입이 가능해요. 폐쇄형 카페라서 학원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 빼가서 이제 폐쇄형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합격속이 쫙 올라와 있는데, 7급은 한 명도 떨어진 적 없어요. 제가 학원가에서 캠프 총괄할 때도 전부 다 합격을 했고, 9급은 부산시나 울산시,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합격률이 거의 100%예요. 왜 100%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냐면, 18년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그 면접은 뒤집기가 진짜 힘들어요. 면접 시간이 워낙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그때 제가 밀착 코칭반이라고 소수 정예 그룹반 운영할 때였는데, 그 친구들이 80%가 1배수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직 그러니까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면접에서 뒤집으려면 면접을 만점을 받아야 돼요. 우수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 성적 상관없이 먼저 합격을 해요.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근데 그때 18년도 부산시 저희 밀코반 수강생 80%가 1배수 밖이었는데 바로 다 합격했어요. 바로 저는 다 뒤집고, 한 명이 떨어졌는데 그 친구는 국가직에서 또 국가직 코칭도 받았거든. 근데 나중에, 그래 제가 이제 거의 다 합격했다고 표현하는 거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원래 은행을 다니다가 이제 필기 성적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2차 면접까지 보고 뒤집고 합격했어요.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합격률은 압도적이에요. 합격률은 압도적인데 국가직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국가직 9급 7급이 코칭 수강생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왜 그랬냐니까, 그게 경찰직이 먼저 시작하는 그 중간쯤에 이게 이 시험 일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대1 코칭으로 진행하니까 경찰직이,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경찰직이 이제 1년에 2번 뽑잖아. 그러니까 상반기에 채용할 때 경찰직이 항상 이제 면접 코칭 받는 시기에 이제 국가직이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이 진행되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경찰직도 매 시즌마다 한 7명 정도가 대기 인원이 있거든요. 코칭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다 차버리니까, 서브까지 다 차버리니까 이제 코칭 받을 수가 없었던 거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3년 전에는 제가 따로 타임을 배분을 했어요. 경찰직, 그 다음 대통령 경호, 국정원 7급,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9급 7급 이렇게 자리를 어느 정도 이제 분산을 했는데, 경찰직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제 그 티오까지 다 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하반기에는 경감고생들이 또 몰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OT 영상을 올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미리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를 올려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올려드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요번 올해부터는 좀 이제 1대1 코칭 그 수강 결제 타임을 좀 많이 줄였어요. 건강이 너무 막 못 따라가서. 그래서 이제 좀 1대1 코칭 해드리는 타임 시수는 좀 줄이고, 이제 온라인 강의 위주로 좀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리가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예측이 잘 안 돼요. 시즌마다 막 한꺼번에 확 몰리고 또 이런 형태니까. 일단 올려드리는데, 저희가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합격률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게, 국가직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이해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노량진뿐만 아니라 신촌,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그 다음에 그 외 학원 관계자분들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으로 제가 그 학원 선생님들, 원장님들하고 이제 면접 가르치는 분들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구성 원리를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그냥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까지 국가 장기 프로젝트로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정비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채용 분야에 있어서 필기,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뭐 공안직 같은 경우는 체력 시험까지 해서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각 기업체별로, 그 다음에 공공기관별로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거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표준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지금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가 NCS 기반 표준화 작업 형태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특채분들 보면, 경력직 채용이나 특채분들 보면 뭐 직무 분석표 해가지고 이제 공고문 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원하는 직렬이 뭐고, 그 직렬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뭐고, 그 지원된 업무의 주요 내용이 뭐고, 이런 그 형식지가 있거든요. 그게 요 NCS 기반 직무 기술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거기 등재를 해서 각 분야별, 이제 업종별로, 직렬별로 필요한 지식 수준 사업을 1에서 8단계를 규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문을 해주고 이제 글을 올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표준화가 돼가지고 그 직무 기술서라 해가지고 NCS 기반 홈페이지에 거기 딱딱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전담 부서가 생긴 게 인사혁신처예요. 인사혁신처가 생기기 전에는 국가직도 이 심층 면접 프로세스를 전담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곳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인사혁신처가 그걸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본격적으로 담당한 게 2018년도쯤이었어요. 17, 18년도쯤. 왜냐면 그때 이제 삼성에서 인사 이쪽 분야 전문가분을 이제 5907로 한번 채용하고, 이제 경력직 채용으로 대거 채용한 다음에 NCS 기반 프로세스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걸 전담하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제 기억상으로 아마 그래요. 그래서 국가직 9급, 7급 심층 면접은 이 NCS 기반 표준화된 형태에서 진행합니다. 물론 경찰직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국정원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각 기관의 면접 프로세스 개발, 자문을 해주고 개발해서 이제 준 외주 분들이 전부 NCS 기반 개발할 때 다 참여를 했어요. 뭐 교육학 전문가들, 교육심리 전문가들, 산업심리학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저것처럼 이제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 이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주묵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뭐라를 해요. 저는 이제 이 민간 분야에서 일단은 선생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보고도 그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 뭐 보니까 무슨 뭐 스피치 학원 이런 데서 이걸 담당하고 이게 말하기 시험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학원에서 이 면접 캠프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운영할 때 이 NCS 기반 구성 원리도 전혀 모르고 뭐 이렇게 막 어떤 규격화된 틀을 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주입식으로 그냥 필기 과목 설명하듯이 막 요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던데, 이제 그분이 그 대학 교수님이었거든요. 산업심리학 쪽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본인 제자들이 이제 그런 면접 학원에 가고는 얘기를 들었나 봐. 저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붕어빵, 이게 인생의 가치 철학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형태인데, 필기 과목처럼 그냥 주입식으로 어떻게 그걸 교육을 해서 그 틀 획일화된 형태로 가르칠 수가 있냐고 막 저거 되게 뭐래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비전문적으로 돌아가는 형태. 저도 신물이 나서 이제 그런 면접 캠프 전부 다 이제 재계약 안 하고 제가 이제 개인 연구실을 컨설팅사로 바꾼 거라서 저도 좀 깝깝하긴 한데, 뭐 어쨌든 요 구성 원리는 제가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국가직 그 면접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의 면접, 심층 면접의 유형은 딱 4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규정 지은 게 경험,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발표,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 요 4가지 형태예요. 4가지 형태. 경험 면접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려서 짧게만 설명하고 생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과거의 경험에서 갈등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한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면 미래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이 우리 조직체에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을 하려면 과거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 면접이에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국가직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경험 질문 이제 먼저 공통 질문, 직렬 공통으로 질문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답변을 하겠다 이랬을 때 나중에 직무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건지 물어보겠다 이러는 거야. 그거는 상황 면접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인사혁신처에서도 제가 볼 땐 담당자분들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용어를. 이제 공직 가치관이 실현된 뭐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형 질문을 주고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본인이 생각하는 공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인데 이건 상황 설정 질문이에요. 그 경험 질문 아니에요. 경험 면접이 아니라고. 제가 좀 이상했어요. 그 인사혁신처에 지금 담당자분이 좀 헷갈린 것 같아. 아니에요. 네. 자, 경험 면접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은 뭐냐면, 일반인은 이 상황을 겪을 만한 일이 없어. 예를 들면 교통경찰 업무를 일반인은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교통경찰인데 벌금 딱지를 끊었을 때 뭐 운전자가 엄청나게 막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은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거를 상황 설정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상황 면접이라고 해요. 이 상황 면접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자세 잡고 이제 질문 던져서 답변하는 이런 일반론적인 면접 형태를 해도 되고, IMF 이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진행하던 이제 합숙 면접 형태로 합숙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나 행동 양상을 관찰하면서 상황 면접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표 면접이 9급에서 5분 발표 면접, 어떤 주제를 주어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거. 발표 문제. 이거를 처음에 국가직에서 처음에 이걸 5분 스피치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스피치하고 발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5분 스피치 하니까 막 스피치 학원에서 봐라. 우리 스피치를 5분 동안 테스트한다. 이래가지고는 막 엉망진창으로 운영했어요, 처음에. 발표 문제예요, 발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논술문 형태로 내가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주장하는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형태. 그 다음에 토론은 이제 7급하고 5급에서 진행하죠. 예, 원래 7급에 처음에 토론이 없었나? 근데 7급이 이제는 그때 발표랑 토론을 같이 진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5급은 2박 3일 집중 면접 검증 형태로 진행했던 거고, 그래서 9급은 여기까지 하고 7급은 여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쌍방 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지 사회자의 역량, 그 다음에 참석자의 역량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는 거죠. 면접 형태는 요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9급 같은 경우에는 요 경험 질문, 상황 질문 관련된 거 이제 먼저 작성하게끔 하고 그 작성을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게끔. 제가 볼 때 이거는 잘한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안 했거든. 옛날엔 그냥 발표 주제 주고 작성하고 발표 면접 끝나고 나서 그냥 면접관들이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원래 이게 맞아요. 면접관들도 사전 조사 자료가 있어야지 뭔가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진행하고, 그래서 경험 질문 관련된 거, 그러니까 발표 면접을 먼저 이제 발표하고 5분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내외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인성이나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경험 상황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 15분? 정확하게 몇 분이었더라? 10분인가? 15분인가? 이제 요 하는데, 이 발표랑 인성 요 개인 상황 면접에 대한 작성도 미리 하는 거예요. 작성 시간 주고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작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성을, 주제에 대해서 작성을 이제 좀 약간 기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작성할 때 요령이 있다고요. 예, 요건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면접 코칭 프로그램 이수하면 이게 전부 다 해결돼서 뭐 별로 따로 할 이유는 없긴 한데, 그 다음에 자, 구성 원리까지 설명드렸죠. 아까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고 조금 더 예전에 올린 영상 보시면 되는데, 경험 질문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유사 사건이 반복될수록 유사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거든요. 그걸 검증하는 거고, 상황 설정 질문은 어떠한 이제 생소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마다 본인들이 가지는 행동 중거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체크하기 위한 건데, 그거는 전부 다 인생관, 그 다음에 직무관, 그 공직 직무관, 그 다음에 이제 국가관으로부터 도출되는 건데, 그게 일반인들이 도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대1 코칭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걸 보니까 막 제가 이제 그때 10년 전에 노량진 올라가서 기함을 했던 게, 그 면접 강사로 유명하다는 분들이 막 300명, 500명 모아놓고 필기 과목 수업 받으시 하는 거야. 내용은 엉망진창이야. 거기 수업 받았던 분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러니까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안다면 그렇게 수업을, 강의를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다고. 코칭 형태로 가야지. 그래서 개인의 인생의 가치관을 도출하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직무 가치관을 도출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걸 도출할 줄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다 보니까 공직,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어요. 공직 가치관, 뭐 적극 행정 사례, 그 다음에 뭐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가치 기준점, 이런 거를 그거는 가이드라인인데, 그거를 공부해서 답변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공직 직무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개인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비전문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 준비하는 곳이 얼마나 비전문적인지 딱 단정적으로 체크해 보려면 필기 과목 가르치듯이 수업하는 곳은 다 비전문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개인별로 가치 기준점을 도출시켜서 이 사람의 인생관을 도출시켜주고 그 인생관을 기반으로 직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도출시켜주냐고요. 그거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1대1 코칭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고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학원간이. 저도 그렇게 캠프를 운영하긴 했지만 총괄해서 제가 이제 그때 1대1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밀착 코칭반이라는 개념도 학원가에서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기법을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나머지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 미리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1, 2, 3, 4, 5단계로 진행되고 1, 2단계 때 이제 인생관 도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나에 대해서 이제 도출하는 구간인데, 요게 이제 이번에 2024년 개편된 면접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가 좀 오래 걸려요. 지금 보면은 기존에 뭐 공직자의 자세, 전문성, 뭐 응용 능력, 뭐 이런 항목들을 MZ세대에 맞춰서 바꿔서 뭐 인성과 관련된 뭐 소통, 협력,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소통 능력, 뭐 인성, 그 감수성,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전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MZ세대들의 특징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성세대하고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현직자들 지금 갈등이 뭐냐면 MZ세대들의 특징을 이해 못하니까 기존의 현직자들, 우리 같은 이제 나이대 있죠. 뭐 50대 전후 나이대들이 볼 때는 MZ세대들이 되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싸가지 없고, 그냥 속된 말로, 그 다음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진짜 맞아요. 이거는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MZ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도 매 주구장창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는 계속 버럭버럭 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우리 집사람도 부산시 공무원이잖아요. 밑에 MZ세대들 보면 답답해 미치는 거야. 공문조차도 해석을 잘 못한대요. 공문이 내려와잖아. 그럼 그 공문에 따라서 이제 업무 지침을 변형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을 못한대. 지금 심각해요. 지금 MZ세대들 문해력이. 이게 문해력이라는 건 단순히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 판단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그리고 그 원인의 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과 합의점을 찾을 때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논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메타 문해력, 문해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면접 그 채점 기준을 바꾸겠다는 건 문해력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멤버십에, 형통한 멤버십에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문해력 특강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화두예요, 화두. 우리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이게. 그 문해력은 단기간에 못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 분들은 경찰직하고 잘 안 겹치는 게, 이분들은 그 한 1년 전부터 1년 2년 전부터 그 면접 프로세스 코칭을 미리 받아요. 막 장기간으로. 경찰직하고 안 겹치거든. 경찰직이나 국가직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서 지금 준비 기간이 너무 형편없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해력 특강 멤버십에 매주 한 개씩, 하나에서 두 개씩 올라오니까 몰아서 듣지 말고 이제 멤버십 구독하면서 매주 한 개씩 제가 내드리는 문해력 특강을 훈련을 해보라고 이제 올려드린 게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면 이제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면접관이 이제 출제하는 어떤 케이스형 질문에 대해서 전혀 논지를 파악을 못 하게 돼요. 이게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상관, 이거는 명문대생들도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명문대생들도. 예. 제가 가르치는 명문대생들이 뭐 세계 차 태고 대학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옛날 명문대생들 졸업생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20대는 완전히 떨어지고 30대 중반까지도 이제 저는 MZ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30대 중반, 35은 한 반반 정도고 30대 초중반은 현저히 떨어져요. 한 70% 떨어지고 20대는 거의 100%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가치 기준점을 도출하는 게 1, 2단계. 이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2단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3단계는 헌법학하고 법 철학을 기준점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요. 요건 이론 파트예요.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저희 이제 코칭 받았던 수강생들 중에 사시 2차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 현직 그 경찰 승진학원의 교수님도 있었어요. 특채로 어디 가시려고. 예. 그러니까 필기 과목 교수님이었어. 예.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분도 이거 할 때 어려워하셨어요. 그분도 법대를 나오셨고 법학 전공이었고 법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었다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그 전에 이제 사실 2차 유경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법과목 교수님들도 이제 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지 이 법이 우리 사회 시스템과 연결돼서 어떠한 철학적 배경하에서 어떻게 도출됐고 그게 시사이슈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가르쳤던 예전에 특목대입 분야에 있을 때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본인도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세계 최고 대학의 미국의 세계 최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세계 최고 대학의 정치학 박사였어요. 박사 과정이 있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르다고. 그분들이 저보다 뭘 모른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이걸 공부하는 관점이 달라서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사 이슈를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사 이슈를 공통점에 공통 요소들을 끌어내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어떤 시사 이슈가 오더라도 즉석에서 분석할 줄 아는 훈련하는 게 이 3, 4단계라고요. 정책하고 정책 분석하고. 그래서 제가 코칭하는 분들 중에 공무원 쪽이나 공공기관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요 과정을 통해서 배워요. 처음에. 여기 어려워요, 좀. 3단계, 4단계가. 근데 이제 좀 국가직하고 7급 준비생들 문제점이 뭐냐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만 해도 지금 사람에 따라서 1대1 코칭 3회에서 5회가 소요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면접에서. 여기까지 진입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좀 경찰직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요. 힘들어 한다고. 4단계는 이제 3단계에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시사 이슈 분석하고 관련 직렬의 정책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표 훈련도 하죠. 예. 그 다음에 5단계는 1에서 4단계까지 했던 것을 전부 다 체크하고 보완하는 건데, 중요한 점은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가치 기준점은 국가 공동체 속에 나에 대한 가치 기준점을 공부하고 나서 되돌아왔을 때 이게 완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1에서 4단계까지 간 다음에 다시 1단계 되돌아오는 5단계를 해야지만 완전히 완성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는. 했죠. 제가 너무 길게 했어요. 지금 좀 바쁜데. 그래서 구성 원리나 절차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채널에 국가직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옛날 거에 있으니까 그걸 좀 봐주시고, 코칭 수강 결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경찰직이 너무 확 몰리는 형태라서 이번에 이제 국가직 분들도 이제 좀 별도로 좀 빼놓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경호처나 국정원 준비생들이 또 그 기간에 또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장기간 하거든요. 장기간 코칭을 받기 때문에 자리가 있을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고, 일단은 카톡 플러스 채널 제가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에 거기서 이제 1대1 카톡으로 계속 상담을 해드리니까 거기에 보면 포스트가 있는데 그게 최신 공지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최신 공지사항에 뭐 주차별 마감이 됐다 안 됐다 공지가 없으면은 아직 자석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수강 결제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기 합격생 말고 필기 준비생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필기는 이제 관문이에요. 관문. 자꾸 이제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필기만 합격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 국가직도 인사혁신처라는 전담 부서가 생기고 나서 거의 30%가 뒤집혀요. 30%가 뒤집힌다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진짜로.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미흡받고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국가직은 경찰직에 비해서 미흡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필기 성적 상관없이 면접을 못 봐서 그냥 아예 떨어지는 거. 이게 미흡은 면접관이 합의하에 미흡을 주게끔 돼 있는데 국가직은 2명밖에 안 들어와요. 직렬 면접관 1명,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 1명. 그러니까 합의하기가 너무 좋아. 경찰직은 4명이 투입되거든. 면접관으로. 그러니까 4명이 합의해서 미흡을 주기가 힘든데 국가직은 2명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미흡이 정말 잘 나와요. 의외로. 그래서 필기 성적은 이제 그냥 필기는 그냥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면접이 최후 관면이라고요.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필기 시험 합격하고 나서 막 대인원의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 가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뭐 해결된 답변 형태로 면접 답변 준비해봐야 안 돼요. 뒤집힌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면접 강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이 갖춰져야 되는 게 그게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이제는 문해력만 좀 뛰어나도 제가 볼 때 면접장에서 확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해진 면도 있어.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면 필기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멤버십에 보면 형통할 멤버십이라고 매월 3만 원 그 PC로 결제해야 될 거예요. 모바일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걸 결제하시면 매주 시사 이슈, 그러니까 면접을 위한, 심층 면접을 위한 시사 이슈 분석을 문해력과 연결해서 계속 프로그램이 제공돼요. 매주 한 개씩. 그럼 그거대로 작성해 보면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한 개 작성하는 거 한 30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1시간 걸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라고. 그걸 하면서 이제 필기를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제가 이제 면접 준비 미리미리 하는 방법에서 뭐 일기, 그 다음에 토론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잡다하게 하기가 싫으면 형통할 멤버십 그 3만, 매월 3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 문해력 특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왜 지금 목이 아프게 강조하냐면 제가 코칭할 때 이제 MZ세대들 비중이 너무 늘어나니까 너무 힘들어. 문해력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 각 이론 강의 보고 답변 작성해 오라고 하면 너무 엉망진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문해력이 기본이에요, 기본. 알겠죠? 그래서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필기시험은 그냥 거쳐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경찰직도 이제 2025년부터 이제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고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직도 이제는 문해력이 거의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상입니다.